영화에서 보면 마약 중독자들 퀭해져가지고 빼빼 말라가지고 밥 안 먹고 그런 비슷한 모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복용하시고 갑자기 뭐 직장 동료들이 뭔가 나를 공격하거나 감시한다라는 피해망상, 그리고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순천향대학교 김보현 교수님을 모시고 요새 아주 이슈가 되고 있고 큰 문제가 좀 사회적으로 되고 있는 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흔히들 나비약으로 알고 있는 펜터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영상을 봤어요. 혹시 다 보셨죠? 네. 봤는데 좀 놀랐어요. 그 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정말 환청, 망상, 환시 이런 걸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약을 정말 불법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이런 젊은 친구들도 있고, 그 약을 오남용하고 있는 의사들도 좀 그렇게 있다는 거에 저는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교수님 한번 소개를 한번 너무 본인이 너무 이렇게 자기 얘기만 하지 말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좀 놀랐어요. 교수님 한번 소개를 좀. 소개 한번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의 김보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내분비내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요. 오늘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디에타민이라는 약물의 어떤 심각성에 대해서 제가 실제 진료실에서 그걸 매일 느끼고 있는 문제들을 같이 얘기해보고, 또 어떻게 이거를 극복하면 좋을지, 또 우리가 잘 알아야지 이러한 문제들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잘 해봤으면 좋겠어요. 펜터민 이 약이 일단은 살을 빼는 약은 맞는 거죠? 네, 맞아요. 디에타민이라는 거는 금방 말씀해 주신 대로 펜터민이라고 하는 약물이 37.5mg로 좀 고용량으로 들어가 있는 약물입니다. 펜터민은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암페타민이라고 하는 마약성 그 약물에 굉장히 유사한 양리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기전은 교감신경 흥분제입니다. 우리 몸의 이제 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어 있는데,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급성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또는 너무나 쫓기고 있거나 긴장을 할 때 이게 항진이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우리가 이제 긴장할 때 떠오르는 그런 모든 증상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가슴 두근거리고, 그리고 입이 막 바짝바짝 타고, 그 다음에 두통이 오고, 그리고 얼굴이 막 달아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밤에는 잠이 안 오고, 이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약이 체중 감소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사실은 이 머리에 시상하부라고 하는 에너지를 조절해주는 어떤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작용을 하면서 식욕을 굉장히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한 달만 먹었을 때도 상당히 체중이 줄다 보니까 이 약에 이제 쉽게 빠져들고 중독이 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런데 이 약물은 단기 처방 약물입니다. 딱 4주만 먹으라고 권고를 하는 약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 노력도 없이 약만 먹으면서 체중을 빼다 보면 더 먹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게 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더 먹을 수가 없는, 처방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이제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약을 구하려는 노력들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미 중독이 돼서 오시는 분들도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공부하는데 자꾸 뭔가 이렇게 환시? 환각?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오지 않는다. 그치. 이게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으면은 좀 약간 쫓기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이제 정말 잠도 안 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황장애. 교감신경계를 어쨌든 올리는 약이니까 사실 뭐 막 갑자기 숨쉬기가 힘들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런 공황장애 증상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겠네요. 제가 사실 대학병원에서 정신과 레지던트로 근무할 때 펜타민 약을 복용하시고
갑자기 뭐 직장 동료들이 뭔가 나를 공격하거나 감시한다라는 피해망상, 그리고 밤에 막 환청이 들린다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대학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갑작스럽게 발병하면 조울증이라던가 혹은 뭐 조현병의 어떤 망상 증상인가 이렇게 또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분들의 약물 복용을 조사해 보니까 그런 다이어트 약을 좀 복용을 했었다 이러는데, 사실 제가 주로 본 분들은 처방 이상으로 좀 드셔서 오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처방대로만 잘 먹으면 그래도 좀 위험성이 좀 떨어지나요, 교수님? 우선 이제 이 약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식이요법, 운동을 익숙하게 해놔야 돼요. 그 이전에 충분히 더 열심히 식이요법 운동을 한 다음에 어느 순간 정체기가 와요. 체중이 줄지 않는 거죠. 우리 환자분들도 사람인데 체중이 줄지 않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다이어트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이제 그때 이 약을 단기간 쓰면은 사실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저희가 4주만 쓰고 이제 4주 다 주지 않고 보통 2주째 한 번 만나요. 그래서 이제 두근거림 있는지, 불면은 혹시 없는지, 또 여러 가지 불안 증세는 없는지 봐서 용량을 이제 뭐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너무 심각한 경우에는 중간에 중단하라고 교육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디에서 이제 친구 약을 먹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일단 친구가 약을 처방해 오면 그거를 이제 나눠서 먹는 거죠. 그럼 어떤 부작용 감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하고 그냥 먹게 되는 거네요. 특히 이제 사춘기 뭐 10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충동성이 있잖아요. 더 쉽게 어른보다도 그 탐닉적인 그런 것들, 그리고 중독성 이런 것들을 보일 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떤 체중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좀 기존의 어떤 우울감이라던가 이런 게 있는 분들은 또 그런 게 더 악화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너무나 악화되죠. 먹다가 오히려 예전보다 체중이 더 줄었는데도 바디 이미지가 나쁘게 형성돼 가고, 그러면서 몸이 정말 상해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극단적인 예지만 그 영화에서 보면 마약 중독자들 알죠? 눈 퀭해져가지고 빼빼 말라가지고 밥 안 먹고 그걸 연상하시면 되는데, 누가 봐도 환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비슷한 모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약물에 오래 노출되신 분들 보면. 저도 그래서 이 약을 좀 오래 드신 분들을 보면은 이분들이 이제 약을 먹는 목적이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체중 감량의 목적이었다면 나중에는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좀 피곤하거나 기분이 처져서 이걸 약간 우리가 뭐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셔야 좀 힘나고 활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낮에 이거를 자꾸 그렇게 드시는 분들을 보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금방 중독 관련해서 목적이 달라진다. 이제 또 펜타닐이라고 하는, 선생님 아시죠? 진통제 있잖아요. 처음에는 통증 목적으로 진통제를 투약을 받아요. 그래서 허리가 너무 아파서, 무릎이 너무 아파서 먹었는데 어느 날 보면 다 나았는데도 계속 약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오늘 방송 오신 헬프님들은 웬만하면 처음부터 쉽게 먹지 마시고 꼭 드시고 싶으면 정말 의사 선생님과 면담 후에 조심히 조금씩 짧은 기간만 먹는 거 추천드리고요. 절대 처방 없이 인터넷에서 주문을 한다거나 친구 약을 먹는다거나 이렇게 용량을 막 2배, 3배로 올려 먹는다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진짜 비만이 아닌데 먹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 비만도에서 정말 비만이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너무 날씬하고 건강한 몸을 그냥 약을 먹는 거예요. 더 빼빼 마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프로하나라고 해가지고 좀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너무 예쁜데 다 너무 예쁘거든요. 그런데 자꾸 나는 예쁘지 않아 말라야 돼 이러면서 그렇게 몸을 혹사시키는 어린이들을 보니까 걱정스러워요. 그리고 무월경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게 마른 사람이 다이어트 약을 무리하게 먹으면 무월경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난임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굉장히 올라가요.
혹시 그러면은 그 디에타민을 단기로 복용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필요할 때 네, 필요할 때 의사 선생님이랑 잘 상의해서 혹시 뭐 꼭 알아야 될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땐 뭐 꼭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봐야 되거나. 네, 저는 세 가지인데 예. 급격한 감정 변화, 본인이 너무 심각한, 예를 들면 너무 불안하거나 너무 기분이 오락가락, 업다운이 심해진다거나 이런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그 정도가 심해지면 이제 부정맥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매우 드물지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리면 간단하게 심전도 촬영을 해보면 금세 해결이 되니까 두근거림이 있는 경우에 선생님께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어떤 약이든지 과민 반응, 예상치 못한 여러 과민 반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도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아마 펜털민을 좀 장기간 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중단을 해나가는 게 좋을지. 일단 펜터민은 무조건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손절하는 것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너무 오랜 기간 노출됐다. 그럼 힘들더라도 이제 탁 끊는 게 사실 더 좋지만 그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면 장기 처방 가능한 약물 선생님도 아시죠? 펜털민 저용량과 다른 약이 이렇게 섞여 있는 약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장기 처방이 가능하잖아요. 그 약으로 처방을 바꾸어서 조금 시간을 두고서 끊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펜터민 관련해서 진료실에서 봤던 좀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케이스나 이런 분들 혹시 있을까요? 가장 심한 게 환청환시가 보이고 있는데 네, 그런데도 그 약을 못 끊는. 네, 못 끊는. 근데 그걸 끊으면 환각한시가 없어져요. 그렇죠. 약 때문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돼요. 맞아요. 제일 걱정되는 데 환각한시고, 두 번째가 제가 아까도 언급드린 부정맥. 약을 안 먹을 때는 그냥 맥박이 안정적인데 맥박이 너무 빨라지면서 간헐적으로 부정맥이 보이고 있는데도 그걸 먹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정말 좀 걱정스러워요. 네. 펜털민에 대한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이게 참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이게 사실 저도 그 방송 보면서 이렇게 너무 오남용을 약간 좀 시키는 의사들도 좀 우리가 좀 반성을 하고, 우리도 먼저 이렇게 약에 대해 더 잘 알고 처방을 안 해야겠고, 이렇게 환자분들도 좀 더 알고 약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이게 결국에는 건강하자고 다이어트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 행복하자고. 근데 너무 이게 불행해지고 이제 건강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 약을 정말 약으로만 쓸 수 있는 그런 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좀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긴 시간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이렇게 뭐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신지? 정상 체중이신데 더 행복하고 아름답고 싶어서, 또 더 건강하고 싶어서 체중 감량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약에 의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음번에는 더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